자, EBS 베스트 챕터 5 이어서 할 거고요. 레벨 3. 그냥 고민 안 해온 문제를 바로 푸는 거니까 책에다가 필기하지 말고 영상을 나중에 확인하시던 뭐 딴 데다가 필기를 하든 해놓고 꼭 다시 한번 네 스스로 한번 푸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래도 모르겠으면 해설지도는 내 수업을 다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쭉 내가 수업할 문제들 풀 테니까 같이 고민해보자. 말 속도 조금 느리게 할게. 생각 잘 하면서 따라와. 그냥 무념무상 필기만 하겠다 하면 느는 게 없다.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일단 모든 항이 정수이고 A2 곱하기 A4는 마이너스 48을 만족시키는 모든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절대값 A1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A2 곱하기 A의 3은 A의 3가 A의 4는 마이너스의 48. 일단 첫 문제 읽었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워딩은 뭘까? 그렇지. 정수. 정수란 말 때문에 뭐 최대값, 최소값 등등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을 뭔가 미지수 두 개로 표현을 할 건데 혹자는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야. A 플러스 D 곱하기 A 플러스 3D는 마이너스의 48이다. 이렇게 써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치? 근데 이렇게 푸는 순간 생각해 보시오. 전개하면 뭐 당연히 A랑 D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고 48이 넘어가는 순간 뭐 인수분해가 되고 뭐 그런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건 조금 멍청한 짓일 수도 있겠다. 그럼 누구 기준으로 식을 바꿔주는 게 좀 똑똑할까? A2보다 좀 더 좋은 게 있다. 그치, A3. 왜냐면 만약에 A2 기준으로 해도 봐봐. A2 곱하기 A2 플러스의 2D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48에도 여전히 뭔가 인수분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치? 근데 가운데에 해당하는 A3을 기준으로 식을 바꿔보는 순간 하나는 D만큼 바꾸고 하나는 D만큼 전진한 거기 때문에 이거 무슨 공식을 쓸 수가 있겠다.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겠다라는 걸 리마인드해야 되겠다. 그래서 A3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한 것이 마이너스의 48이다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첫 항도 공차도 모두 자연수 A3도 정수 A3도 정수야. 그치? 그럼 정수의 제곱에서 정수의 제곱을 뺀 게 마이너스 48이다. 대충 감이 온단 말이야. 그치? 1이랑 49 하면 되겠다. 그거 말고 제곱수끼리의 차이가 48 나는 거? 뭐 2의 제곱 52, 3의 제곱 57, 4의 제곱? 야, 근데 4의 제곱 더하면? 그치? 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곱수들의 차이가 48 되는 거 찾아보는 거야. 1이랑 49의 조합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금 나 뭐 했지? 16하고 68의 차이도 48 나지 않나? 미안, 뭐라는겨? 68이 아니고 64도 있지 않나? 그치? 근데 25 더하기 48? 아니고 66에 36 더해봤자 84 77에 49에다가 48을 더해? 이상한 숫자야. 88에 64에다가 얘 더해? 이상한 숫자야. 100, 148 이상해. 111에 제곱 121 더해? 야, 121 더하면? 169. 좀 있는데요? 그치? 11의 제곱하고 169 이것도 그렇네. 그러면 또 뭐가 있지? 더 가볼까? 11의 제곱 12의 제곱 144를 더해? 192 이상의 아니야. 13의 제곱 뭐냐? 169에다가 48 더해 217 아니야. 14의 제곱 뭐냐? 234 맞나? 244 이거 제곱수 아니야. 15의 제곱 225 더해 273 그럼 본 적 없어. 그 다음에 16의 제곱 256 더해 304 뭐 들어본 적도 없어. 17의 제곱 알아? 289 끝에가 7인 제곱수는 없어요. 그치? 그 다음에 18의 제곱 324 더하면 372 372는 또 들어본 적 없는 제곱수네. 19의 제곱 뭔지 알아? 361 409 들어본 적 없어.
그럼 그 다음 448 이상해. 21의 제곱 441. 그럼 489. 들어본 적 없어. 그치? 자, 그러면 요 정도의 저합이 있는 것 같네. 맞죠?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건 절대값 A1의 최대 최소니까 뭐 어떤 조합인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표처럼 만드는 게 나을까? A3하고 D로, 아이고, A3하고 D로 뭐 표 만들어보자. 제곱한 게 1하고 49면 되는 거니까, 그치? 여기가 풀마 1하고 풀마 7의 조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풀마 16하고 풀마 64, 이 뭐래? 제곱해서니까, 풀마 4하고 풀마 8의 조합이 있는 거고, 풀마 10이라고 풀마 13의 제곱이 있겠네. 맞나? 그러면 이런 것들 중 A1의 최대 최소니까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절대값 A1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각 케이스마다 구해보자. 자, 제일 크려면 A3이 플러스 1일 때는 공차가 뭐인 게 제일 좋을까? 그치, 맞네.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7이야. 그럼 두 칸 밖으로 생각하면 15인 게 제일 큰 것 같아. 그러면 제일 작으려면 플러스 1인데 플러스 7이었다고 생각하면 14 더했더니 1이 됐다. 야. 마이너스에 13. 에다가 당연히 절대값 붙일 거니까 플러스에 13 이렇게 나오겠지. 헷갈려? 헷갈리면 그냥 A1 다 써놓고 최대치도 볼까요? A1 다 써볼까? 자, 1이고 7이었다고 쳐봐. 두 칸 빠꾸 하세요. 마이너스 13입니다. 1이었는데 마이너스 7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두 칸 거슬러 올라가 봐. 15.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7이었다고 생각해봐. 마이너스에 15. 마이너스에 1인데 마이너스 7이었다고 생각하세요. 플러스 13. 뭐 이렇게 가능한 게 풀마 이렇게 똑같은 두 쌍이 나오니까 잘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요 4랑 8의 조합이면 어떨지 보자. 둘 다 플러스였다고 생각해봐. 두 칸 빠꾸 하면 얼마냐? 마이너스에 12가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4인데 8이었다고 생각하면 8을 두 번 더해서 겨우 마이너스 4가 된겨. 마이너스 20이겠지. 맞아. 그러면 그 다음 플러스 11인데 플러스 13이었다고 생각해서 두 칸 빠꾸 하면 마이너스 15, 그치? 26 빼니까 마이너스에 15. 그 다음 플러스 11인데 마이너스 13이었다고 생각해서 26 올라가면 37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 그치? 물론 다 풀마가 나오긴 하는데 어차피 절대값만 볼 거니까 그냥 하나만 찾았어요. 어차피 마이너스 37인 조합이 나와도 절대값 붙이면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제일 큰 건 37에다가 절대값 붙여준 거,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의 12에다가 절대값 붙여준 거일 테니까 절대값들의 합은 49가 되겠네. 정수라는 워딩에 한번 민감하게 반응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113번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인 두 등비수열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가조건 A1분의 A2, B1분의 B2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R이 같다 이렇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A1분의 A2도 R이고 B1분의 B2도 B쪽의 공비 R인데 둘이 똑같대. 그러면 그 다음 A2분의 A4라는 건 R의 몇 승? R의 제곱. 그 다음에 B5분의 B6는 뭐야? R. 그게 6 미만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건 인수분해라는 뜻인 것 같아. R제곱 마이너스 R 빼기 6이 0보다 작다 해놓고 태경아 이거 인수분해 되나? 뭐 초가 뭐 미만임? 마이너스 2초가 3 미만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치?
그 다음 모든 항이 정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등비수열인데 모든 항이 정수. 그럼 얘도 공비가 무슨 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지. 공비가 정수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그러면 현재 가능해 보이는 R은요. 마이너스의 1. 그 다음에 0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제로가 되면 안 돼서 1 아니면 2. 이렇게 세 개가 될 거다. 그치? 물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나 1이면 좀 특이한 등비수열이긴 하지.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3, 마3, 3, 마3 계속 반복되는 거고 1이면 그냥 3, 3, 3, 3, 3 뭐 이런 친구일 거야. 아마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뭐 일단 지켜보자고. 자, 그 다음 나조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보다는 bn보다는 an 플러스 1이 더 크다가 성립한대. an보다는 bn보다는 a의 n 플러스 1. 지금 a랑 b는 공비가 같은 건 맞지만 첫 항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a하고 b의 비율은 아직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먼저 볼 건 이거야. an보다 an 플러스 1이 아무튼 크대. 아무튼 크대. 그럼 당연히 R은 얼마겠어? 2여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당연히 an보다 bn이 더 크다 에서 알 수 있는 건 계속 2씩 곱할 거야. a도 b도 공비가 2야. 근데 b 쪽이 항상 커야 돼. 그럼 당연히 시작할 때부터 누가 컸어야 되는 거야? b가 컸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a1보다는 b1이 더 크다. 공비는 2다. 이 정도 조건을 찾아냅시다. 자, 그러면 a1 곱하기 b1이 96이다. a1, b1이 96이래. a3 플러스 b3을 구하십시다. 오케이. 야, 곱해서 96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오, 근데 조합이 되게 많다. 그치? 왜냐면 예를 들어 뭐 1 곱하기 96, 2 곱하기 48, 3도 약분되나? 3 곱하기 32. 일단 무식한 척 다 써볼게. 나눗셈 연습이나 해보자. 휘리나 4 곱하기 얼마야? 5 곱하기가 되냐? 6 곱하기는? 16. 7 곱하기는 안 될 거고 8 곱하기는? 12. 9 안 되고 10 안 되고 11 안 되고 12가 되면 거꾸로 8이 될 텐데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끝.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 6개 중에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 재료가 뭐지? 내가 아직 안 쓴 조건이 뭐지? R은 2로 갔다까지 확인했어 우리는. 그거 다 해서 R은 2다 나왔네. 첫 항도 B1이 커야 된다 때문에 얘네들이 6가지 조합만 찾은 거고. 그렇지. 항상 3개짜리 등식 또는 부등식 나오면 그치 색깔만 봐도 양 끝하고 앞에 2개밖에 안 했잖아. 요게 아직 우리한테 안 된 거네.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그렇지. 잘했어. 물론 얘를 무식하게 b 곱하기 r의 n 빼기 1승보다 a 곱하기 r의 n승이 더 크대요. 그러면 나눗셈을 하면 b가 a 곱하기 r보다 작아요.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조금 똑똑하게 생각하면 한 방에 그래? 근데 공비가 똑같아. 그럼 다 같이 r을 n-1 없애버리자. 그럼 얘는 n-1칸 빠꾸 하면 b의 1일 거고 얘는 n-1칸 빠꾸 하면 a의 2일 거야. 맞지? 똑같은 결과긴 한데 자꾸 바버릇 하자고. 몇 칸 차이 이런 걸로. 그러면 결국 당연히 b의 1보다는 a2는 a에다가 뭐 곱한 거니까 공비 2 곱한 거니까 얘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겠네. 자, 얘네들 중 첫 항에다 a 쪽에다가 2배 했더니 b보다 커지는 거 누가 있나? 이 녀석 8하고 12의 조합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12 해봤자 모자라. 8, 6, 4, 2 해봤자 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A의 1은 8이었고 B의 1 첫 번째 항은 12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A3, B3 구해가지고 마무리합시다. 자, 어차피
A도 B도 모두 공비가 2로 똑같으니까 그냥 20 이게 A1 플러스 B1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R 몇 번만 곱하면 A3, B3 되겠어? R 2번 곱하면 될 테니까 정답은 8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조건을 천천히 뜯어서 읽어내보는 연습이다.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스스로 풀면서 곱씹으면 읽게 될 거다. 자, 114번 조금 더 머리를 쓰는 문제 같아. 등비수열의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해놓고 집합 A라는 집합에는 등비수열의 A1부터 A의 7까지가 있대. 일단 다 써둘게요. 등비수열이래. 근데 세 개의 숫자 마이너스 3분의 8과 9와 그 다음에 4분의 81이 모두 A의 원소일 때 S5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자, 뭐냐면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 중에 누군가들이 요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래. 그럼 뭐 A1이 누구, 아니면 A1이 아닐 수도 있어. 뭐 A2가 얘고, 아니면 얘가 A7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야 된다는 뜻이야. 약간 퍼즐처럼 맞춰가야 되는 거네.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 이런 걸.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접근 방법이 어떻게 될까? 근데 생각해보자. 여기서 무조건 공비는 무슨 수다라는 걸 확언 짓고 할 수 있어. 음수여야 돼. 왜? 공비가 양수면 다 양이거나 다 음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일단 여기랑 여기의 부호가 다른 걸 통해 공비는 음수라는 건 확정을 짓고 갑니다. 근데 뭐더라고? 자, 그러면 조금 문제를 쉽게 만들어서 너네한테 힌트를 줘볼게. 만약에 등비수열 A의 1, 2, 3, 4, 5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요 5개 중에 누군가가 순서는 몰라. 순서는 모르는데 1이랑 4랑 16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공비가 뭐일 수 있을까? 공비가 2다라고 생각한 친구는 뭐야? 1, 4, 16을 어떻게 배치한 거야? 멀리 배치한 거지. 그래야 두 칸 갔더니 4네. 그럼 잘못하면 공비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친구는 그냥 어차피 4배씩 차이 나니까 그냥 붙어있다고 생각할래요. 그럼 공비 4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반대로 16이었다가 4였다가 1이어도 괜찮지 않아요?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배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곱셈이 다르니까. 이해되지? 그러면 뭐부터 일단 관찰해 봐야 될까? 쟤네들이 몇 배씩 차이 나는지부터 봐야지. 그치? 만약에 방금 내가 예시를 든 건 1, 4, 16이었잖냐? 근데 만약에 너네가 1과 2와 8이었다고 치자. 그럼 이거 연달아 3개 따다닥 하고 배치할 수 있어? 없잖아. 곱셈이 다르니까. 그러면 뭔가 하나 비고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파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걸 먼저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가려면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를 해야 돼? 8분의 27. 그 다음 9가 4분의 8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거꾸로 갈까? 이렇게 가볼까? 4분의 81이 9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9분의 4를 해야 돼? 그럼 미안. 원래 방향대로 가자. 왜 그러냐면 커지는 방향, 절대값이 커지는 방향으로만 좀 관찰하게. 뭔 말이냐면 아까 1이랑 4랑 16이 있을 때 이렇겐 4배, 이렇겐 4분의 1배 보다는 똑같이 4배 이렇게 보는 게 편하니까 1보다 큰 애들끼리로 묶어보게. 자, 9가 88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4분의 9가 돼야 된대. 그러면 이게 얘가 되려면 까지 마지막으로 하자. 얘가 이렇게 되려면 곱하기 마이너스
마 3분의 8이 4분의 81 되게끔 해보쇼. 일단 8 처리해. 분모 4 되게끔. 32분의 때리면 될 거고. 분모에 3이 있었던 걸 분자에 3이 4개 있게끔 만들어. 200. 이면 되겠지. 이러면 대충 가닥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내가 말로 먼저 이런 것도 물어볼게. 등비수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겸 이런 애들이랑 요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공비의 홀수 짝수 중에 무슨 수 승일까? 그치, 이게 공비의 홀수 승의 형태여야 될까? 왜냐면 마이너스인 게 마이너스 유지되려면. 그리고 여기 있는 4분의 9라는 건 분명 공비의 짝수 승의 형태일 거야. 맞지? 아, 그러면 대략 느낌이 옵니다. 다 뭔가 관련 있는 숫자가 몇 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게 일단 떠오르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일지 아니면 거꾸로 줄어드는 거라서 마이너스의 3분의 1일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지? 1, 4, 16 말고 16 사이다 해도 괜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관찰해야 될까? 아까 1, 4, 1, 2, 8 이러면 얘네 따다닥 붙여서 배치할 수 있겠냐? 없겠잖아. 그런 걸 판단하자. 얘네들 요 사이에 몇 개 더 필요해? 하나쯤 더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판단했어? 이건 곱하기 2인데 이건 곱하기 4니까 칸수가 좀 다른 애를 관찰해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몇 칸 같다는 뜻이야? 3칸 같다는 뜻이지. 얘는 몇 칸 같다는 뜻이야? 오케이, 얘부터 썼니? 얘는 2칸 같다는 뜻이야. 얘는 몇 칸 같다는 뜻이야? 5칸 같다는 뜻이네. 오케이? 그러면 딱 보여. 뭐가, 그러네. 당연한 얘기다. 뭐가요? 얘부터 얘까지 가려면 3칸 더 가야 되고, 얘가 되려면 2칸 더 가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3칸, 2칸이니까 총 5칸이지. 맞냐? 얘는 총 5칸 차이를 유지를 시켜주면 되는 거구나. 근데 지금 A1 항이 7개나 있으니까 딱 한 군데에 딱 쏙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좀 케이스 몇 가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맨 앞에 마이너스의 3분의 8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3칸 차이 나는 9는 A 얼마에 배치하면 돼? 3칸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하면 될 것 같아. 그럼 3칸 차이 난 거야. 그럼 4분의 81은 2칸 차이 나야 되니까 어디다가 배치해야 돼? 2칸인데요. 여기 6에다가 배치해야 되겠지. 여기다가 4분의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 맞지? 근데 그럼 여유가 있네. 여기까지 한 칸 더 여유가 있으니까 어떨 수 있냐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어디 시작하고 여기쯤에서 시작하고 9가 밀리고 4분의 81도 밀리고 이럴 수 있겠구나. 맞냐? 아니면 아예 애초에 어떨 수도 있어. 싹 다 좌우 반전일 수도 있겠다. 4분의 81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2칸 건너뛴 9가 2칸 건너뛰어야 되니까 9가 여기에 배치되고 그 다음에 3칸 더 가서 하나 둘 3칸 더 가서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8이 배치될 수도 있어. 그럼 또다시 여기 A7 부분에 한 칸 여유가 있으니까 한 칸씩 다들 밀려서 두 번째 칸에 4분의 81 네 번째 칸에 9 마지막 7번째 칸에 마이너스 3분의 8이 배치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런 애들 중에서 S5의 최대값을 구해라. S5의 최대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 일단 얘네들 위에 두 개는 공비가 뭐지? 마이너스 2분의 3 쪽이냐 마이너스 3분의 2 쪽이냐?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3 쪽이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는 게 제일 빠를 거냐면 플러스 이 세 개의 숫자가 지금 문제는 친절하게 바로 책에도 이런 순서로 줬는데 왜 이런 순서대로 배치돼야 되는가를 어떻게 하면 빨리 판단할 수 있어? 뭔 말이냐면 마 3분의 8, 4분의 8, 11, 9 이러면 안 되나? 안 되잖아. 그 안 되는 걸 어떻게 빨리 판단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실제 값을 계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지만 등비 수열의 항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관찰하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꽤 중요해. 아까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대충 떠올려 봤을 때 요렇게 이렇게여서 공비가 양수야? 그럼 계속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공비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가거나 했잖아. 자, 이 테크든 아무튼 절대값은 계속 뭐 해지니? 커지고 있지. 반대로 요렇게나 이렇게나 이거면 절대값은 어떤 테크를 타든 계속 절대값은 뭐 해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즉 등비수열은 절대값은 무조건 경향성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판단하면 아, 이 새끼는 3분의 8, 이 새끼는 9, 얘는 4분의 81 그럼 저 순서 또는 반대 순서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다른 뒤죽박죽은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처음부터 걸릴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인지하는 것이 항의 배치 같은 건 좀 도움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어서 이쪽은 절대값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 아, 그럼 공비의 절대값도 1보다 작은 거였을 테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2인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합의 최대값을 구하자. 인데 제일 커 보이는 것부터 그냥 해볼까? 뭐가 제일 커 보이니? 몇 번째 거? 마지막 거? 그치? 세 번째 거. 왜냐면 마지막 거는 첫 봤다가 대빵큰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요. 그치? 그래서 요걸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이 얼마고? 4분의 81이고 공비가 얼마고? 당연히 S5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항은 몇 개? 5개에 대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해보자. 휠이나 등비수열의 합공식 시작. 지랄하고 있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항 괄호 1 빼기 공비의 무슨 승? 항수승. 자, 갑니다. 얘가 3분의 5니까 말아 올라가면 5분의 3. 4분의 81 일단 그대로 씁니다. 곱하기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의 5승이야 또 마이너스. 그럼 결국 플러스가 될 거니까 1 더하기 3의 5승분의 3의 5승이 얼마지? 오케이. 243 분의 통분했으니까 여기 243 있을 거고 2의 5승도 붙을 거야. 여기다 32만큼 더하자. 275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일단 3 곱하기 81이 243. 5로 여기 나누면 55가 될 거니까 4분의 55. 이게 지금 나의 그나마 제일 큰 것 같아. 그치? 다른 게 정말 더 크진 않을지를 한번 생각이나 해보자. 일단 네 번째가 안 되는 건 너무 타당한 이유가 너무 큰 음수가 앞에 떡하니 붙어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럼 위쪽에선 최대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건가? 당연히 직접 계산을 해보면 되시겠지만 또 공부 한번 해볼게. 위랑 아래 중에 누가 클까? 1, 2번 중에. 이쪽이 그나마 큰 거 보여요? 왜냐면 5번째까지도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요 앞에는 일단 무슨 수가 있어? 양수.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는 음수. 근데 이제 요렇게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차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쪽이 좋긴 하겠지. 맞냐? 그러면 얘는 과연 요 4분의 55를 넘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인데, 그치? 절대값을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키우고 있단 말이야. 한번 직접 구해볼까? 마이너스 2분의 3 곱해봐. 그냥 4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3 또 곱해봐. 마이너스에 6. 거꾸로 마이너스 2분의 3 곱해서 얘가 됐다요. 반대로 그럼 3분의 2배를 해야 되겠다. 3분의 2배 하면 9분의 16. 그치? 여기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 맞나? 그러면 양수인 애들만 더했다 쳐도 13에다가 1점 얼마잖아? 14점 얼마인데 얘도 13점 얼마지? 근데 이제 빼기 6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쪽이 얘보다 클 수는 없겠다. 때문에 정답은 4분의 55다. 오케이? 결국 이런 문제를 풀 때 중요했던 건 등비 수열의 항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를 조금은 지수함수의 개념을 가지고 절대값은 언제나 커지거나 작아지거나의 경향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셋의 배치가 이대로거나 좌우 반전만 있지 희한하게 이게 섞인 건 있을 수가 없군.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가 됐는지를 통해 가능한 공비가 몇 칸인지를 한번 보자. 와 같은 이야기. 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질문. 만약에 이 문제에서 한마디만 물어볼 거야. A1부터 A7까지다 라는 제한이 없이 그냥 뭔가 등비 수열에 어떤 항들이 요렇게 셋이 있더래요 처럼 나오면 얘네들 말고도 어떤 공비도 이론상 가능한 걸까? 되게 많지만 예를 들어 뭐 하나 정도만 생각나는 게 있다면 여기다가 루트 씌운 것 같은 것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칸이 아니라 6칸 차이 나는 걸로 받아들였으면 되고 10칸 차이 나는 걸로 얘는 4칸 차이 나는 걸로 받아들였으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7칸 사이 안 들어가니까 얘네들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한 거고.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세 문제 풀어봤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116번 보겠습니다. 얘도 등비 수열에 대한 공부. 자연수 m과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에 대하여 첫 항은 n분의 1이다. 일단 첫 항은 양수구나. 그 다음에 공비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모두 다 양수구만. 그 다음에 이제 a의 m은 10이래요. 그 다음 AP 곱하기 AQ가 100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가 5개다. AP 곱하기 A의 Q가 100을 만족하는 순서쌍이 5개래. 근데 P랑 Q가 같아도 된대. 요게 5개래. 자, 요거는 등차 수열에서도요, 비슷한 표현으로 출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요건 우리 셋 다 방학 때 만났었으니까, 방학 때 내가 실전 MSC 수업하면서 등차 수열 버전에서 비슷한 문제를 보여준 적이 있어. 잠깐 등차 쪽 얘기를 해볼게. 이게 리마인드가 되면 저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릴 거예요. 자, A에 뭐 P 플러스 A에 Q가 1이 되도록 하는 P랑 Q가 단 P보다 Q가 크다고 해볼게. 이게 6개다. 자, 이 멘트만 보고 요거를 찾아봐. 네모를 찾아봐. 오, 대충 어떤 흐름인지 이해한 것 같아. 물론 암산이라서 애매했겠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똑같은 워딩이야. 등차는
양옆의 합이 가운데의 몇 배? 2배. 뿐만 아니라 얘의 합은 이거랑 똑같고 얘 한 칸씩 벗어나 똑같다. 등 뒤쪽은 양옆에 뭐가? 곱이 가운데 뭐? 제곱. 근데 꼭 양옆이 아니라 하나, 둘 벗어나도 괜찮다야. 그치? 그래서 등차에서 뭔진 모르지만 합이 1인 게 존재는 한데, 그지? 그러면 A의 P 플러스 A의 Q가 1이면 이쪽은 한 칸 빠꾸하고 이쪽은 한 칸 더 나아간 것도 얼마야? 1일 거야. 근데 이 지랄 하면 계속 팔 벌리면 무한히 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6개밖에 없지? A의 100, 1000쪽은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이쪽은 A1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유한계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작은 쪽이 계속 줄다가 A의 1일 때까지밖에 없구나. 요렇게 몇 개 있는 거구나. 6개 있는 거구나. 그럼 얘가 A에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돼. 근데 그럼 반대편이 A에 9여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게? 만약에 6, 9가 1이면 그 다음에 7, 8도 1이었었을 텐데 그럼 6개란 말이 맞아 틀려? 아니야. 그러면 얘가 9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일 수밖에 없겠다. 8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긴 해. 지금 당장 내가 빈약하게만 예시를 줬기 때문에. 그치? 근데 아무튼 그러면 여기 얼마겠다. 이렇게 유한계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거의 등기 버전입니다. 자, 지금 힌트 벌써 나와 있어. 야, AM이 10이래. 양옆의 곱이 가운데의 제곱이면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돼? 10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AM이 딱 10이잖아. 맞죠? 그렇다는 건 지금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A의 M 곱하기 A의 M이 100이잖아. 그럼 양 사이드로 팔 하나씩 벌려나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M-의 1과 A의 M 플러스 1도 얼마여야 돼? 당연히 100이어야 돼. 그럼 이런 식으로 양 사이드로 팔 벌리면 무한계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 왜? A의 뭐까지밖에 없어서 작은 쪽은 1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A의 1 곱하기 A의 뭐시기 아직 모르니까 대충 얘도 100이구나. 인데 너가 총 몇 쌍이라는 거야? 5쌍이라는 거구나. 그러면 1, 2, 3, 4, 5여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A의 5 곱하기 A5였던 거고 밑에는 A4랑 A의 6 뭐 이랬던 거겠지. 맞나? 그러면 답 구하는 데는 필요 없지만 공부 삼아 A1이랑 짝대는 건 9야 10이야 누구야? 9. 합이 10이다라는 규칙으로 빨리빨리 찾아내면 되겠지. 오케이. 자, 아무튼 그렇다면 이제 답은 빨리빨리 구하라고 하죠. M이 5라는 걸 찾은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쉽지 뭐. 첫 항 A의 1은 5분의 1이었구나. 그 다음에 A의 5가 10인 거구나. 그 다음에 구하고 싶은 건 A의 M-1이니까 A의 4가 궁금한 거구나. 그치? 공비 찾고 A5에서부터 빠꾸 잘하면 되지 않을까? 자, 공비 찾으러 가보자. A1에서 A5 가려면 공비 몇 승 가야 돼? R 4번 가야 돼. 근데 그게 5분의 1이 10 되려면 어때야 돼? 50. 5 2개에다가 2 하나구만. 그렇다는 건 R이라는 친구는 5의 2분의 1승 곱하기 2의 4분의 1승 이라는 좀 더러운 숫자라는 걸 알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A4 찾으러 가자. 그렇지? A의 M-1 구하라는 게 A4니까. 휠이나 A1에서부터 전진할래? A5에서 후진할래? 오케이, 5에서 후진하자. 그러면 10에서부터 R만큼 나누면 되는 거니까 소인수분 해놓고 10은 2의 1승, 5의 1승 거기에서 공비 바로 위에다가 적어둔 것 나누어 줄 겁니다. 자, 지수법칙이니까 대가리끼리 뺄셈 2의 4분의 3승 있을 거고 5는 2분의 1개만 있을 거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118번 가겠습니다. 다 문제마다 얻어갈 게 있고 좋은 문제들만 남겼어. 원래 수능 특강이 좀 의미 없는 계산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과거 문제들 중에 그런 건 다 솎아내고 좋은 것만 남겼으니까 다 공부합시다. 118번
공차가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에 대하여 집합 AB는 천천히 읽어보자. AK bar AK는 수열 AN의 항, 단 AK가 1에서부터 20 사이. 즉 뭐냐면 A라는 건 AN이란 애들 중 1 이상 20 이하인 값들만 모아둔 친구라는 거고, 천천히 곱씹어 볼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뭐냐면 BK바 해놓고 K가 1 이상 10 이하야. 그 말은 B라는 집합은 그냥 단순히 B의 1, B의 2, 옴뇸뇸 해가지고 B의 10까지만 모아둔 것,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럼 지금 한번 질문해 볼게. 집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B라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겁니까? 10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나요, 혹시? 모르지. 항을 찾아보고 그 중에 숫자가 1에서부터 20 사이인 걸 봐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등차 수열이 1, 2, 3, 4, 5 이러면 이 새끼들 다 A의 원소일 건데, 막 5, 10, 15, 20, 25 이렇게 확확 커지면 이렇게밖에 원소가 없고 막 그런 겁니다. 공차를 모르니까 지금 A 쪽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모르겠다. 근데 B는 확실히 B1부터 B10까지 10개 있네. 이런 상태야. 자, 이어서 읽어보면 두 수열 AN, BN의 공차를 각각 D1, D2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일단 A의 5는 B의 5는 3이고, 그 다음에 N, A교 B는 N의 B-의 A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한번 살펴보자. 지금 A라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B라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교집합 빼셈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어디랑 어디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냐면 A교 B는 여기죠. B-A라는 건 여기지. 걔네들의 원소의 개수가 같대. 근데 나 확실히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는 걸 아니까. 10개라는 걸 아니까 몇 개구만. 5개구만. 이해되냐? 자, 그러면 질문할게. B의 원소 10개 중 5개는 A의 교집합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B1부터 B10까지 중에 이 5개는 값이 어떻단 뜻이야? 이 5개는 무조건 값이 1에서부터 20 사이의 값이어야 되겠네. 맞죠? 그럼 나머지 이 5개는 A랑 같지 않아서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0보다 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느낌. 그럼 일단 접근해야 될 건 이 5개는 공통인데 A5랑 B5가 3이다. 같은 항이 있긴 하다는 뜻인데 그게 무슨 말일까? 자, 공차는 자연수랍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봐봐, 새로운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대처가 바로 생각이 나, 안 나? 안 나. 그건 너네가 모자라서 안 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문제가 새롭으니까 나도 몰라. 자,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럼 뭐부터 해보자 그러지, 내가 항상. 특히 수열 같은 단원에서 또는 새롭게 정의된 함수 같은 데서
우리 지수로그 문제 풀 때도 막 A에는 막 지랄지랄 이렇게 새롭게 집합으로 줬어. 아, 이거 모르겠는데? 뭐부터 해? 내가 이 워딩 많이 쓰는데 경험부터 쌓아보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보는 거야. 뭐부터? 공차가 자연수라긴 하대. 그럼 뭐부터 해볼게요? 공차 3? 뭐 특이하지만 나쁘지 않아. 3으로 해도 돼. 1로 해봐 괜찮고. 아무튼 뭔가 해보자 이거야. 이해돼? 이 태도 되게 중요해. 너만 모질이라서 모르는 게 아니여. 나도 몰라. 그래서 일단 경험을 쌓아보자고. 일단 D3 해볼게.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집합 A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자. 집합 A라는 건 뭐냐? AN이란 녀석들 중 값이 1에서부터 20 사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일단 A5가 3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봐봐요. A5가 3이면 A4는 얼마야? 제로지. 근데 그 A4가 제로라는 건 이 집합 A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A라는 집합은 수열 AN 먼저 다 나열해봐.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0까지의 숫자만 쏙 뽑아와봐 라는 얘기니까 A5가 3이면 A4, A3, A2, A0, 1 다 음수일 거 아니야. 0 이하. 걔네 라지 A라는 거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뭐밖에 없어? 3, 6, 9, 12, 15, 18, 21은 A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집합 B는 뭐냐면 집합 B는 그냥 다 B1부터 B10까지 다 나열하래. 그럼 B5가 3이었으니까 당연히 다섯 번째가 3인 거니까 그 전에 0, 마3, 마6, 마9, A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면 되니까 6, 9, 12, 15, 18 이런 거 아니야. 오케이? D가 3이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이해되세요? 나 다르대요? 나 다르구나. 둘 다 3이라고 해봤어요. 둘 다 3이라고 해봤어.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경험을 쌓아보려고. 둘 다 3이라고 쳐보면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B 중에 A랑 공통인 게 뭐 있냐? 3, 6, 9, 12, 3, 6, 9, 12, 15, 18 아이고 그렇지 6개. 아, 그럼 이런 거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를 않는다라는 뜻인 거구나. 맞지? 그래. 그러면 그럼 이런 건 어떨까? 내가 봐봐. D1을 잠깐만 한 6으로 한번 해볼게. D1을 6이라고. 봐봐. 내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를 의도를 캐치해줘. A5가 3이야. D1이 6이야. 그럼 A의 4부터 앞은 들어올 자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야? 3 다음에 뭐 있어야 돼? 9, 그 다음 15, 그 다음 없네. 인 상태지. 이러면 또 왜 안 될까? 그치. 뭐니? 요 멘트가 A의 원소가 적어도 몇 개 있다를 보장하는 말이기도 해. 5개 있다를 보장하는 말이기도 해. 왜 안 됐을까? 그냥 편하게 말로 해보면 공차가 너무 어땠니? 컸지. 아, 이런 식으로 경험을 쌓아가는 거야. 아, 6이 안 되는구만. 그럼 일단 D1은 6보단 작게끔 좀 해야겠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경험 좀 쌓였으니까 이제 쓸데없는 거 공간이 없어 지울게. 너는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어보는 겸. 자, D1이 만약에 5인 거는 어떨까? 일단 A부터 결정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D1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D2를 잡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D1이 5라고 치면 집합 A를 한번 구성해보자. 3 전에 있는 친구 들어올 자격이 있어 없어? 없잖아. 3, 8, 13, 18 어이 4개밖에 없네. 바로 탈락. 그럼 D1이 4인 거 한번 해봅시다. A 구성해봐. 일단 5개 있네. 그치?
그러면 내가 요거에 맞춰서 B를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한번 가보자. 요거는 한번 좀 더 탐구해봄직하다. 그러면 이제 D2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D2는요, B5가 3인 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5개가 무조건 있는 거야. 근데 얘랑 흰색에 교집합이 몇 개 있어야 돼? 5개 있어야 되지. 근데 A가 집합이 원소가 몇 개밖에 없어. 5개밖에 없어. 이게 다 교집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7 들어와야 되고 11 들어와야 되고 15 들어와야 되고 19 들어와야 되겠네. 아, 그러면 공차를 얼마로 잡아주면? 4로 잡아주면, 그치? 그 앞에 있던 마이나 등등등은 어차피 교집합 아니고 19보다 하나 더 오른쪽에는 23도 교집합 아니니까 너네만 딱 교집합이고 교집합이 아니고 5개 생기는 거 맞네 가 되는 거겠네. 오케이? 그러면 D1이 4인 이 상태에서 D2, 즉 B의 공차가 다른 거일 수 있을까? 그치? 고민해 봄직한 건 2도 있어야 돼. 왜냐면 5 같은 엉뚱한 건 안 돼. 왜? 7, 11, 15는 있어야 되는데 5면 없잖아. 그치? 그럼 2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럼 걔는 왜 안 되는 걸까? 한번 살펴볼게. 만약에 D2가 2면요. 이게 안 되는 이유까지를 공부해두면 그 다음부터가 속도가 빨라. 하나, 둘, 셋, 넷, 5번째가 3인 거 확정인데 공차가 2면 7이 언제 나타나? 멀리 나타나지. 그 다음에 9도 멀리 나타날 거 아니야. 이게 5번째니까 6, 7, 8, 9, 10번째까지 마우 없고 야, 나 11번째로 못 들어갔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대충 느낌 왔다. D2가 너무 작으면 그치? 내가 보고 싶은 3, 7, 15 이런 애들이 좀 띄엄띄엄 나와서 B1부터 B10 사이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일단 되는 조합은 일단 4,4가 하나 있는 거네. 이렇게 하나 찾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다 뇌지컬 경험으로 푸는 문제라고. 자, 그 다음 D1 당연히 뭐 해볼게요? 3 해봐야 되겠지. 자, 집합 A부터 구성합시다. 휠이나 집합 A 구성할 수 있겠냐? A5가 3이니까. 21이나 0은 들어올 수 있나? 없다고. 이렇게만 구성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그것에 대하여 D2를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보자. 지금 B라는 집합은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6, 7, 8, 9, 0 이렇게는 확정인겨. 그럼 교집합 5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떤 애들이 교집합이어야 될까? 했을 때 당연히 이 하나, 둘 몇 개고 이거 6개 중에 5개가 교집합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3, 9, 12, 15, 18 이렇게 교집합해야지 이런 게 되겠니? 안 되겠지? 일단 붙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3이 교집합이면 그 다음에 누구? 6, 9, 12, 15 이렇게가 교집하면 되겠네. 근데 그러면 여기가 6이잖아? 9잖아? 10이고 15면 어라? 18도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데? 그치? 그럼 교집합이 6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겠다. 아까 한 번 안 됐던 경험 해봤잖아. 그지? 맞니? 아, 그래? 그러면 일단 D2도 3인 건 안 됐는데 그럼 또 고민해봄직한 공차 자연수는 뭐가 있겠니? D2에서 고민해봄직한 6? 6도 고민해봄직할 수도? 그치? 한번 해볼까? 또 무슨 일이나 경험 다 쌓아야 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10개 자리가 있는데 공차가 6이면 여기에 9, 여기에 15, 여기에 21, 뭔가 이렇게 들어올 거야. 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3개밖에 교집합이 없네. 그치? 왜 그러겠냐? 여기서 미리 확인할 수가 있는 게 D1이 3이었는데 D2가 6이라면 B는 여기서 한 칸 갈 거 몇 칸씩 가겠다는 뜻이야. 2칸씩 가겠다는 뜻이니까
얘가 교집합이니까 3은 무조건 교집합이잖아요. 요렇게 아이고 넘어가네 인 3개밖에 교집합이 될 수 없었던 거야. 맞나? 그러면 또 뭐도 고민해 봄직할까? 당연히 얘보다 더 큰 건 안 될 거고. 즉 결국 3의 약수배수 쪽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 느낌이 오지. 만약에 D2가 1이면 왜 안 될까? 그치? 너무 작아서 3, 4, 5, 6, 7, 8, 9 뭐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 할 거거든. 교집합이 또 너무 적게 되겠네. 오케이. 이런 흐름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공간을 위해서 아니다. 혹시 모르니까 1로 가서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차 뭐 해볼게요? 뭐 2 해봐야 되겠지. 자, 공차 D1이 2라고 하자. 태경아 집합 A 좀 구성해봐. 3이라는 건 분명 존재하고 공차가 2야. 1. 야, 이번엔 좀 많다. 9, 11, 13, 15, 17, 19까지. 맞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D2를 뭐라고 잡아줘야 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어야 돼. 자, 공차가 2면 될까요? 공차가 2면 왜 안 되지? 너무 뭐해서라고 변할까? 교집합이. 너무 많아서야. 그치? 얘도 이 주변에 있는 새끼들 앵간한 거 다 교집합이 될 수 있을 거거든. 그치? 그러면 4. 그러면 여기서 3이 교집합인데 나는 4씩 커지고 니는 2씩 커질 테니까 하나, 둘, 요렇게네. 이렇게 5개가 교집합인 거겠구나. 그치? 3이면 7, 11, 15, 19까지가 교집합이고 23 너무 커서 안 보이지롱. 여기 교집합 없지롱. 마이너스 1쪽도 교집합 없지롱.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또 일단 이렇게 되는 조합을 찾았어. 그러면 D2가 6처럼 더 크면 될까? 6이면 3 다음에 교집합이 9여야 되고 그 다음이 15여야 되고 교집합이 3개밖에 구성이 안 되겠네. 그런 이유로 안 되는 거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D1이 2에 대해선 D2는 4가 되겠다. 자, 그러면 마지막 D1이 뭐인 것도 한번 해볼까? 자연순위가 1인 것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집합 A가 뭐가 될 거냐면 결국 1부터 뭐까지 다 하겠니? 20까지 다 될 거야. 그치? 뭐 A5가 3이면 뭐 1, 2, 3, 4 다 있을 거니까. 자, 그 녀석에 대하여 B라는 친구가 1, 2, 3, 4,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서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된다. 당연히 공차가 1이면 안 될 것 같아. 3, 4, 5, 6, 7, 8, 1, 2, 3 존나 많으니까. 뭐 해볼까? 뭐 2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D2가 2라고 쳐봐. 그럼 3 옆에 뭐 있겠냐? 1도 있고 5, 7, 9, 11, 13 다 교집합이네 여기. 너무 많다야. 좀 더 키워. 얘를 3으로 키워볼까? 그러면 요 3 왼쪽은 볼 필요 있어 없어? 교집합 아닐 거니까 볼 필요 없어. 그럼 3 옆이 6, 9, 12, 15, 18 까비 6개다. 좀 더 키워. 4. 그럼 뭐냐? 7, 11, 15, 19, 5, 23은 어차피 안 보여. 가능하네. 그치? 요런 조합도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D2가 4보다 더 크면 될까? 안 될 거야. 그치? 왜냐면 더 크면 8, 13, 18하고 벌써 23 탈출하니까 교집합이 4개밖에 없을 거거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순서상은 총, 순서상 구하는 건지 3개가 된다. 4,4, 2,4, 1,4가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다.
집에서 꼭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지금 들을 때야 나랑 같이 하니까 뭐 끄덕끄덕 이렇게 될 텐데. 오케이. 그 다음 어려운 거 좀 더 공부하다가 쉬운 거를 돌아가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물론 해설지를 보면 뭔가 좀 그럴싸한 말로 D2가 결국 D2가 다 4잖아. D2가 4인 걸 먼저 잡아놓고 풀거든? 근데 그 해설지의 풀이대로 학생 입장에서 풀어보면 될까 싶을 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류의 문제는 맨땅에 헤딩하면서 경험을 쌓고 좀 센스 발휘해가지고 5는 안 되겠지, 6은 안 되겠지 정도로 하는 게 제일 학생 입장에서 베스트 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 119번 보겠습니다. 119번은요. 등차 수열의 이미지가 뭐다? 직선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문제다. 읽어볼게. 첫 항이 정수고 모든 항이 유리수인 등차 수열 AN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Bn은 AN 플러스 1이래.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잠깐 대답해보자. AN이란 친구의 공차가 D라고 하면 BN은 기울기가 뭐인 직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ED인 직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뭐 N,AN, N,BN이라고 하재. 좌표 평면이니까 말 그대로 직선을 그리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수열 AN, BN에 대하여 B10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해놓고 일단 가조건부터 보자. 가조건은 A2 빼기 A1이니까 그냥 D가 0보다 어떻다? 크다 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 뭔 갑자기 각도 같은 소리야. P의 12, Q의 10, Q의 K가 90도래. 자, 이걸 한번 해석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그려야 된다는 거야. 자, 보자. 만약에 대충 AN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BN이라는 직선은 얘보다 기울기가 몇 배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니까 좀 가파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B의 N일 거야. 맞냐? 그러면 P의 12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뭐 이 정도의 좌표 평면상에 여기쯤에 12, A의 12 뭐 이런 게 있겠지. 여기 12쯤이 있으면 이게 P의 12야. 그 다음 뭐 대충 요 정도에 뭐 10, 대입하면 이 정도의 Q의 10이라는 10, B10이라는 점이 있겠지. 맞나? 그 다음 10이 아닌 자연수 K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모든 자연수래. 그러면 QK라는 건 뭐 Q1, Q2, Q3, Q100, Q1000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근데 언제나 P12, Q10, QK가 90도래. 요렇게 갔다가 얘로 가도 90도, 얘로 가도 90도, 쟤로 가도 90도, 쟤로 가도 90도, 쟤로 가도 90도. 뭔 말이야? 이 직선과 이 노란색이 수직이다 라는 뜻이겠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90도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다로 빨리빨리 해봅시다. 당연히 BN이란 녀석은 기울기가 몇 D야? 2D, 그치? AN이랑 AN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이제 노란색 부분의 기울기만 잘 찾으면 되겠다. 당연히 2점 좌표 나왔으니까 기울기 구해보자. 분모 뭐분의? 2분의. 분자는 당연히 A의 12에서 B의 10을 뺀 것인데 아무래도 A로 엮어주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으니까 A로 한번 바꿔보자. 2분의 A의 12에서 B10이라는 게 A10도 빼고 A의 11도 빼고 뭐 그런 느낌이지. 맞나? 그럼 이거 좀 계산해볼까? A12에서 A10 빼면 몇 D야? 2D냐? 그치. 그럼 거기서 A의 11을 빼재. 그러면 2D 빼기 A 플러스 10D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으니까 총 마이너스 A 빼기 몇 D? 마이너스 A 빼기 8D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자, 이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0로 갑시다. 여기 2D 있었고, 여기 이런 친구 있었으니까, 둘이 곱하자. 2D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의 8D가 마이너스의 1이다. 약분할 거 하고, 마이너스 없앨 거 없애면, 이렇게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괜찮나? 자, 야, A랑 D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큰일 났어. 뭐지? 조건이 하나 더 있나? 아니면 내가 놓친 게 있나? 뭐지? 첫째 항 정수. A가 정수고요. 그 다음 모든 항이 유리수라고 한 건 공차가 무슨 수란 뜻일까? 그치? 정수라고까지 말할 수 없어. 유리수라는 건 분수도 괜찮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루트만 없겠네. 유리수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야, 이게 뭔 말이야? D 괄호 A 플러스 8D가 1이 되게끔 하는 A도 정수도 D도 유리수를 구하라니? 그치? 이걸 한 문자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A는 암산 가능할게요. D로 먼저 나누슈. D분의 1 빼기에 8D다. 요게 A가 정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A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D가 뭐 2, 3, 4 이런 이쁜 정수면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따위가 돼버리니까 안 될 거거든. 그럼 말아 올라가서 이쁜 거니까 몇 분의 1 같은 걸 생각하자. 근데 그 몇 분의 1 대입할 때 여기도 이뻐야 되거든. 을 동시에 생각하자. 먼저 D가 2분의 1일 수 있겠다. 그러면 2-4니까 얼마? 마이너스의 2.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4분의 1? 1도 원래 먼저 생각했어야 되긴 해. 1이면 마이너스의 7일 수 있었죠. 그 다음 4분의 1 같은 것도 생각해보자. 그럼 말아 올라가서 4, 뒤에는 2니까 첫 항 플러스 2. 또 8분의 1. 그럼 말아 올라가서 8 빼기 1이니까 7일 수 있었겠네. 됐는가? 오케이. 자, 그러면 요런 애들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건 B10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이래. B10은 당연히 A10 플러스 A의 11. 그냥 어차피 AD로 식 나왔으니까 그냥 몇 A 플러스 몇 D로 쓰자. 총 몇 A고 이거? 2A 있을 거고 몇 D고? 19D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2A 플러스 19D는 누가 제일 클까? 구해보러 갑시다. 뭐 4개밖에 없으니까 뭐 직접 해보지 뭐. 첫 번째 줄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얼마? 19 2분의 11. 두 번째 줄 마이너스 14 플러스 19는 5다. 자, 세 번째 줄 4 플러스 4분의 19는 4분의 35인 것 같고, 그 다음 맨 밑에 줄은 14 더하기 8분의 19. 14를 8로 통분하면 뭐지? 112 더하기 19니까 131. 2분의 11은 5점 머시기, 이 새끼 5. 얘는 8점 머시기. 얘는 적어도 10은 넘어. 5가 제일 작네. 10 넘는 게 제일 크겠네. 이렇게 나와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등차 수열을 직선으로 바라보자 라는 문제다. 근데 문제에서 아까 A2가 A1보다 크다. D가 양수다. 됐어요? 오케이? 필이나 쉬운 거 한 다음에 어려운 거 해줄까? 어려운 거 한 다음에 쉬운 거 해줄까? 조삼모사의 원숭이가 돼보세요. 뭐부터 하실래요? 어려운 거 먼저 할까요? 아니, 너네 지쳐서 쉬운 거 하나 해드리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드리고 나서 어려운 거 좀 해볼게요. 121번 봅시다. 요거 쉬워. 이거 하나 하고 한번 쉬어드릴게.
등차수열의 얘네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시다. 어떤 자연수 K, 어떤이야? 뭔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숫자야. 에 대하여 이거래. 야, 바로 대답해. A의 K 플러스 1이 얼마다? 오케이, 바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SK는 45, 문제 베껴 쓸게요. 그 다음에 S의 K 플러스 2가 88이다. 너무나 쉽다, 그죠? 자, 이 둘을 비교해볼까? A의 뭐랑 A의 뭐의 합? 하고 구할 수 있냐? 둘을 뺄셈하면. K 플러스 1하고 K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게 얼마다? 43이냐? 근데 내가 방금 A의 K 플러스 1은 20이다 라고 구했으니까 이 녀석은 얼마인 거야? 2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일단 공차가 얼마인 거고? 공차는 3인 거겠다. 그럼 나는 어떤 자연수 K가 몇 번째인지 같은 걸 구하고 싶단 말이야. 뭘로 구해야 되지? 어떤 정보를 쓰면 K가 얼마인지를 구하러 갈 수가 있을까요? 첫 항이 얼마인지 몰라. 공차가 3인 건 알겠어. 근데 뭐 몇 번째 항인가가 20이래. 뭐 그러겠지 뭐.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고. 내려가 보면 뭐 몇 번째까지 내려가야 A1인지 모르잖아. K가 뭔지를 알아야 A1을 구하든 말든 하지. 이런 구조도 꽤 자주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SK는 45, S의 K 플러스 2는 88 이게 정보가 몇 개 주어졌니? 2개 주어졌잖아. 근데 걔네들을 뺄셈 함으로써 정보를 하나 뽑아냈지. 너네가 실제로 좀 복잡한 문제, 조건이 여러 개 있는 문제 풀다가 가끔 까먹는 게 뭐냐면 주어진 2개를 조합해서 새로 하나 만들어냈어. 그럼 그 정보량 2개였던 걸 가공해서 맛있지만 1개로 줄여버렸거든. 원래는 정보가 2개 주어졌던 걸 네가 1개로 압축해버린 겨. 그래서 뭔가 잃어버린 정보가 있을 거야. 여기서는 아니 당연히 원래 합이 45잖아요. 라는 사실. 그거를 써먹으셔야 돼. 오케이? 얘네들의 합이 43이다 해서 이미 써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써먹은 건 차이가 43이라는 팩트뿐 여기까지 합이 45라는 건 안 써먹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단순해요. 뭐 SK가 45, 그 다음에 A의 K 플러스의 1이 20, 공차가 3인 시츄에이션에서 첫 항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어? SK를 표현하면 되지. SK가 뭔데? 평균 곱하기 항수를 하기에는 너무 뭐 평균이 뭔지도 구하지 못하겠고 더러우니까 정직하게 A1에서 AK 더한 거 그 다음에 K배 하면 되겠구나. 그치? 그러면 얘는 일단 AK부터 먼저 써드릴게. AK는 쉽거든. 17이야. 그 다음에 A의 1이라는 건 여기서 몇 칸 바꿔하면 돼? K칸 바꿔하면 되지. 그러니까 20에서 K칸이니까 몇 K? 3K 바꿔하면 되고 그거 곱하기 K가 45다.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정보를 축약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거를 못 찾으시면 안 된다. 자, 답 찾아보자. 37 빼기에 3K 곱하기 K가 2 넘어가면 9, 10이다. 대충 찍어서 찾자. 어차피 K는 항의 이름인데 9, 5 맞네. K가 9면 되네. 10 곱하기 9네.
그래서 K는 9니까 뭐 차탕 알아서 잘 찾으시면 된다. 이런 문제. 됐어요? 오케이. 우리 125도 했었지. 오케이. 그러면 120번을 난 하고 싶거든요. 120번. 근데 이게 어려운 거라서 잠깐만 쉬었다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레벨 3 더 풀겠습니다. 120번만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바라보기, 이차함수로 바라보기 등등 테크닉이 좀 난무해서 오히려 등비 수열 같은 게 어려운 문제로 나왔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첫째 항이 정수고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두 집합 A, B는 다음과 같다. 집합 A가 뭐냐면 AK의 제곱인데 K가 1에서부터 20까지래. 그러면 일단 집합 A랑이 어떤 녀석인지를 보면 뭐 A1도 제곱하고 A2도 제곱하고 옴뇸뇸뇸뇸 해서 뭐 A의 9도 제곱하고 A의 10도 제곱해라 이런 친구야. 당연히 항의 개수는 10개입니다. 그 다음 B라는 친구는 AK는 수열 AN의 항단 K는 1 이상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하여 마이너스 1의 K승 곱하기 AK를 하래. 그러니까 이제 부호를 딸깍딸깍 해보라는 뜻인 것 같은데 K가 1일 때는 마이너스로 들어가냐 플러스로 들어가냐?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 같아. A2는 플러스. 오케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뭐 마이너스 A3 정도만 쓰고 뚝뚝뚝 가다가 마이너스 A9에다가 플러스 A의 10으로 끝납니다. 원소의 개수 10개는 마찬가지야. 자, 그 다음 집합 A의 원소를 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자가 알파들이고 B의 원소를 큰 것부터 나열하자가 베타들인데 조건이 뭐가 있냐면 알파 2분의 알파의 1 하고 베타 2분의 베타 1의 제곱이 같대. 그 다음에 일단 적어둘게. 문제 베타 2가 8이래. 그 다음에 베타 1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2 이게 4다. 그때 알파 1 곱하기 베타의 3를 한번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문제다. 자, 얘네들을 제일 큰 것부터 나열을 해서 뭔가 일단 이런 비율을 만들어내야 된대. 그러면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아직 경험이 안 쌓여 있으니까 경험을 좀 쌓아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그 다음에 공비도 1보다 크다고 생각해보자. 살짝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도우미 정도로만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려둘게. 당연히 이렇게 점점 커지는 친구야, 그지? 그러면 이때는 A쪽에서 어차피 다 양수니까 제곱해도 다 양수예요. 걔네들의 1등은 당연히 누가 제일 크겠어? A10이 제일 클 거야. 그러니까 1등이 알파 1이니까 1등이 A10이에요. 그럼 2등은 당연히 뭐겠어? A9의 제곱일 거야. 그러면 이제 B쪽에서 1등, 2등을 볼 텐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모든 항이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은 애들은 무조건 마이너스일 거라고. 그렇지? 그럼 당연히 양수인 애들끼리가 일단 1등을 겨룰 수 있을 건데 큰 애는 당연히 누가 제일 크겠어? A에 10이 제일 크겠지. 그럼 얘네들 중에 2등은 A9냐? 아니야. 마이너스 A9는 음수가 돼버렸거든. 그럼 2등은 누구야? A8. 그러니까 여기가 A8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근데 그 녀석의 제곱이랑 같다고 돼 있는데 과연 같냐 이거야. 왼쪽은 A9분의 A10이면 R 하나 남을 거니까 R의 제곱인데 이쪽은 R의 몇 승이야? R의 4제곱이야. 근데 문제에서 모든 항이 다 달라요 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1은 안 되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다. 그럼 이건 아니겠구나. 그럼 어떤 조합이어야 될까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찾아보자는 느낌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까를 생각을 해보자. 자, 1등과 2등
차이는 A쪽을 보시면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 점점 작아진다고 해도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거나 그치? 만약에 점점 이렇게 작아진다고 하면 아니면 방금 해본 것처럼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야. 맞지? 그 말은 무조건 1등과 2등의 차이는 한 칸 차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R의 제곱일 거란 말이에요, 좌변은. 물론 R분의 1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곱의 계열이야.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제곱한 거랑 같아야 된다라는 건 방금 해본 것처럼 뿔마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무조건 1, 2등 할 수 없고 플러스가 될 게만 볼 거야. 이렇게 두 칸 건너뛰면 얘네들의 차이가 벌써 R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거의 제곱이니까 방금 같이 R의 4제곱 같은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지.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일단 공비는 무슨 수여야 되겠다? 음수여야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납득해? 물론 이게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음수 쪽에 한정해서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경험 조금 쌓였어. 이제 공비는 음수일 거야 정도는 지금부터 합의를 본 상태다. 근데 물론 첫 항이 양수니 음수니 이것도 몰라요. 정수란 말만 없으니까. 해보자. 첫 항이 양수고 야, 공비 음수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뭐 한 거부터 해볼래? 뭐 몰라. 답이 뭔지 모르니까 해보는겨. 맘에 드는 거. 마이너스 1보다 뭐 해볼래? 작은 거. 오케이.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등비 수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를 먼저 시각화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1, 2등을 빨리 결정하니까. 자, 아무튼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건 절대값은 계속 뭐 해? 커져. 그러니까 일단 보조선으로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할 것 같고 첫 항이 양수니까 여기서부터 번갈아 가면서 가는 게 이제 AN의 움직임일 겁니다. 그치? 그럼 당연히 제곱하면 어차피 다 플러스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럼 A쪽에서 1등은 A의 1쪽이야? 10쪽이야? A의 10이야. 1등이 A의 10입니다. 2등은 당연히 A의 9일 거고 제곱 이렇게 붙은 거지. 그게 좌변. 자, 그러면 그것이 하고 이제 B 이쪽에서 1, 2등을 찾을 건데 잘 봐봐잉. 첫 항이 양수였으니까 얘 무슨 수? 음수. 원래 A2가 무슨 수? 음수니까 얘도 무슨 수? 음수. 아, 이번엔 다 뭐가 됐네. 다 음수가 됐네. 그럼 음수 중에서 크려면 절대값이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그럼 누가 1등이야? A1 쪽이 1등이겠지. 그래서 B1, 베타1이라고 하는 1등은 마이너스의 A의 1입니다. 2등은 얘지. 그치? 다 마이너스니까 그냥 순서대로 일 거니까. A2가 2등이야. 자, 그 녀석의 제곱이래. 그러면 왼쪽은 뭐의 제곱이니? R이니 R분의 1이니? R의 제곱이지. 오른쪽은요? 아이고, R분의 1의 제곱이네. 이것 또한 R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만 성립하는데 모두 다 항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안 되겠지. 아이고, 까비. 그러면 세 번째. 뭐 해볼 거야? A1이 양수인 채로 그 다음 거 한번 해보지 뭐. A1이 양수인 채로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또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 먼저 그려둘게. 진폭이 점점 뭐 해져? 작아질 거야. 첫 항은 양수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띵띵똥똥똥 뭐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제 1등, 2등 결정해보자. 자, A쪽 볼게. 제곱하면 또 다 양수입니다. 그럼 절대값이 큰 거 보면 돼. 1등이 누구야? A1. 이게 1등. 2등은 A2가 되겠지. 그러면 우변으로 갑시다. 이제 베타를 볼 건데 또다시 첫 항이 양수인데 마이너스 당해서 음수. A2 원래 음수니까 음수. 아, 이거 또 다 음수야. 그럼 또 절대값이 제일 작아야 돼. 그래야 음수 중엔 커. 그럼 제일 작은 건 누구야? A10. 이게 1등. 2등은 마이너스의 A9가 2등일 것 같다. 그거의 제곱이다. 어때? 같아달라. 어? 같지 않잖아. R분의 1이고 이쪽은 R이잖아. 얘랑 같은 논리로 안 되겠지. 까비. 그렇다면 뭘 바꿔줘야 되는 거야, 너?
그렇지. 첫 항이 음수부터 시작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 공비. 둘 중에 뭔지 몰라. 찍어. 뭘로 할래? 태경아 뭐 하고 싶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오케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보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사이.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놓자. 진폭이 점점 뭐해지면 돼? 작아지면 되는데 첫 번째 항이 음수니까 음부터 시작하고 줄어드는 이런 개념이다. 이걸 보시면서 대답하면 돼. 아무튼 제곱하면 다 제곱이야. A는 다 양수야. 그럼 1등 누구야? A1. 2등 A2. 자, 그 다음 B쪽의 부호를 보면 A1 음수인데 마이너스 취할 거고 A3 음수인데 마이너스 취하. 이번에 다 뭐가 됐네? 다 양수가 됐네. 그럼 절대값이 클수록 좋아요. 1등이 그러면 마이너스 A1, 2등은 A2의 제곱이래. 요건 어때? R분의 1의 제곱, R분의 1의 제곱. 오케이네요. 맞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베타2가 8이라는 것부터 보자. 베타2 B쪽에서의 2등이었거든. 근데 방금 했잖아. 뭐였지? 그치. 요 자리가 베타2 자리였으니까 A2네. A2가 마이너스 8, 플러스 8. 여기 A2가 플러스 8. 뭐 아직 그럴듯합니다. 그 다음 저 덧셈식. 뭐 여기 다 구해놨으니까 다시 천천히 보자. 베타1이 뭐였지? 마이너스 A1. 베타2가 요거니까 분모 그대로 플러스 A2 들어가면 되겠고. 왼쪽이 알파1이다. 알파1은 요 자리에 있는 거니까 A1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2인데 알파2는 요 자리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A2의 제곱. 맞나? 합차 공식으로 약분될 것 같아. 일단 여기 마이너스를 떼버리면 A1 빼기 A2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괄호치고 둘에 무슨 셈이 남아? 덧셈이 남을 것 같아. 이게 4래. 오, 나 A2가 8인데 이지랄 했더니 요거래.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대. 얘가 마이너스에 12가 되면 되겠네. 그럼 실제로 공비가 마이너스 10이었던 게 8 되는 거니까 R이 뭐였으면 돼? 줄어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면 되고 그것은 내가 잡은 범위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를 맞나? 맞네. 다행히 되는 답을 찾은 거였네.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1 곱하기 베타의 3을 구해라. 마무리하자. 알파1이 뭐지? 알파1 어디야? 왼쪽에 있던 거. A1의 제곱. 그 다음에 베타 3. 베타 쪽에 3등. 누가 3등이지? 그치. 마이너스 A3가 3등이었겠지. 그러면 A1 제곱이니까 144에다가 마이너스 일단 하나 있고 A3을 첫 번째 항 마이너스의 12에다가 공비 몇 번? 2번. 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고민. 내가 안 해본 케이스가 하나 있긴 하거든? 어떤 케이스 안 해봤지? 그치. 요거 녀석의 공비가 마이너스가 작을 때 안 해봤지. 한번 해볼게. 왜냐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되니까. A1이 음수고 공비가 마이너스가 작다. 그럼 어떻게 될지 보자. 아니지. 공비가 마이너스가 작다는 건 진폭이 점점 커질 거니까 요렇게. 진행 상황이 첫 번째가 음수니까 요래 점점 진폭이 커지는 느낌이겠다. 자, 그러면 A 쪽부터 보자. 알파1. 제곱하면 어차피 다 양수니까 진폭이 큰 쪽이면 돼. 1등이 누구야? A의 10. 2등은 A의 9. 일 거고. 베타 쪽 부호로 봅시다.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는 원래 음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었고 두 번째, 다 양수네. 진폭 큰 것만 찾으면 되겠다. 1등이 누구야? A10. 2등이 누구야? 마이너스 A9. 그 녀석의 제곱. 같은 거 맞나? 오케이. 되네? 뭐지? 자, 베타2 잡으러 가자. 베타2가 뭐야? 요거지. 마이너스 A의 9가 8이네. 맞죠? 그 다음에 이 짓거리 하면 되니까 뭐 요거 참고하면서 베타1 플러스 베타2 얘도 하기에는 A의 10 마이너스 A의 9 분의 알파1이 여기 있는 거니까 A10의 제곱 빼기 2등 요거네. A9의 제곱.
그럼 이거 약분이 더 쉽게 되는데 뭐지? A10 플러스 A9가 될 거고 그게 4. 그럼 정리해보면 A9가 마팔이고 이니까 A의 10이 뭐지? 12. 그러면 이쪽은 공비 R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러면 마이너스가 작다도 맞네? 뭐야 이쪽도 문제가 없나? 답 가지고 구하러 가볼까? 알파1이 뭐더라? 알파1은 여기 있는 친구. 그러니까 A10의 제곱이니까 144 곱하기 베타3이라는 건 A8이 여기서 빠꾸하자. 마이너스 8에서 이거 빠꾸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야. 한번 계산해 볼게. 3이랑 144 약분하면 얼마지? 자, 48 곱하기 마이너스 지웠으니까 16이거든. 48 곱하기 16 암산해 보세요. 하실 수 있어야 돼. 세로셈이 아니라 조합을 뜯어내서 256 곱하기 3으로 봐야 되겠지. 768. 16의 제곱 곱하기 3. 이쪽에서 초록색부터 구해보자. 마이너스 없어졌고 9로 14에다 16을 없애니까 뭐야 16 곱하기 48은 똑같네. 뭐지? 왜 어느 쪽 케이스로도 답이 똑같이 나왔지? 이게 뭔 일이야? Y축 대칭이긴 하지. 오케이, 뭐 본질에 비슷한 말을 했어요. 결국 뭐냐면 지금 알파, 베타들은 수열 10개 나열해놓고 그 중에 제일 뭐한 거 찾으라는 워딩이었지? 큰 것들 찾으라는 워딩이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등비 수열이 예를 들어 1, 4, 1, 2, 4, 8, 16 이렇게 배열이 돼도 큰 건 뭐야? 16이고 16, 8, 4, 2, 1 이렇게 배열돼도 큰 거 찾으면 뭐야? 16. 이해되시지? 지금은 큰 거 찾아주세요라고 했지 앞에서부터 몇 번째를 찾아주세요가 아니었기 때문에 딱 보시면 그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2 어디 여기 있다 마이너스 3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열하든 요렇게 나열하든 큰 건 똑같으니까 어느 쪽이든 답은 똑같이 나왔던 것 뿐이다. 오케이? 마지막에 굳이 이걸 해본 건 또다시 그냥 등비 수열의 이미지를 조금 더 갖고 가시라고 첨언해 본 겁니다. 되셨죠? 요거 말고 뒤에 내가 안 푼 문제들은 다시 스스로 한번 숙제로 풀어보셔도 해봄직한 문제들일 겁니다. 혹시나 모르는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추가로 질문 받아드리고요. 자, 이렇게까지 등차 등비에 대한 어립 공부를 한번 마치겠습니다.